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통해서 두 번째로 인사드리는 상속법 노인법 김지아 변호사입니다. 지난달에 기본적인 상속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은퇴 준비를 하시면서 많이 염려를 하시는 롱텀 케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상속 계획에 대해서 상속 계획의 여러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지난달에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은퇴 생활에 가장 큰 지출이 되는 것은 의료비와 롱텀 케어라는 것과 이제 롱텀 케어를 부담하는 하나의 수단인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메디케어하고 비교를 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메디케이드가 이제 롱텀 케어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부터 롱텀 케어를 미리 준비를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포기를 하시고 이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많이 보는데요. 오늘 제가 좀 자세히 쉽게 설명을 드려서 이제 오해를 푸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계획은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해서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어떻게 남기는가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상속 계획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상속법, 노인법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편안하게 노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실 때 재정 대리인이나 의료 대리인을 본인이 직접 정해서 나중에 집안 사정이나 사정을 잘 모르는 판사가 이렇게 의무를 정하는 그런 재판 과정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본인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생 열심히 일하셔서 모아두신 재산인데 줄어들면은 안 되잖아요. 은퇴 생활에서도 쓰셔야 되고요. 이제 자녀분들한테 남기시고도 싶으실 텐데, 이제 재산이 줄어드는 많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갑자기 사고가 나서 소송이 생겨서 채무자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너무 많이 내시거나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셔서는 프로베이트 재판 과정을 해서 이제 가족 간의 분쟁이 있으면 더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과정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사기꾼 같은 사람들한테 재산 내역, 가족 정보 같은 게 다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재산을 보호를 미리 어떻게 하는지 계획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오늘 더 추가할 거는 노년 생활에 가장 재산을 많이 깎아 먹는 것은 의료비와 롱텀 케어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미국에서 이제 의료비가 비싸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 생활에 가장 큰 지출이 뭘까요? 이제 어떤 분들은 골프나 여행이나 이제 취미 생활을 하시면서 그게 가장 큰 지출이실 수도 있고요. 이제 손주나 자녀분들한테 용돈을 주시는 게 이제 큰 지출이실 수도 있는데요. 아프시고 나면 이제 의료비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 오는 간병인이나 널싱홈에 가게 되면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미국에서 보통 한 달에 간병인을 쓰셔도 뭐 10,000불 가까이 되시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15,000불 정도는 기본으로 한 달에 그렇게 쓰시게 되는데
지금은 건강하니까 걱정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은 반 이상이 넘는 미국인들이 언젠가는 롱텀 케어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나 정부 프로그램들이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앞으로 조금 혜택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내용이 많은데 하나 딱 한 가지 이제 기억하셨으면 하나를 테이크어웨이 하나를 기억하셨으면 좋은 게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만 받는 게 아니다. 홈케어 서비스, 너싱홈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저소득층이 아니래도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거를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정식 명칭이 non-메기 메디케이드라고 적어놨는데 보통 아시는 저소득층 메디케이드는 65세 미만이 돼도 소득만 적으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이고요.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롱텀 케어가 커버되는 메디케이드는 이제 65세가 되시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으셔서 소득뿐만이 아니라 재산 조건도 맞으셔야지 받으실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메디케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시니어 메디케이드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시니어 메디케이드를 이제 메디케어하고 많이 이제 헷갈려 하셔서 조금 비교를 해드리자면요. 지금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되셨으면은 재산과 소득 없이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65세가 넘으시고 이제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심사를 통과하면은 받으시는 보험이고요. 그리고 메디케어는 뭐 따로 갱신을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메디케이드는 매년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산이나 소득 변화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해야 되고요. 메디케어는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랑 같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런 게 더 가입을 하셨으면 뭐 코페이하고 혜택이 다르신데 일단 코페이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메디케이드는 보험비도 안 내시고 코페이도 따로 없습니다. 100% 공짜죠.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메디케어가 롱텀 케어가 커버가 됩니까? 많이 물으시는데 그러면 제 대답은 제한적으로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메디케어에서 홈케어 혜택을 받으시려면요. 입원을 3일 이상 하시고 퇴원하신 다음에 케어가 더 필요하시면은 20일까지는 무료고요. 그 20일 후에 80일은 100일째 날까지죠. 그때까지는 185불 50 코페이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메디케이드는 입원 안 하시고 홈케어나 너싱홈이 필요한다는 증명만 하시면은 100%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다들 좋아하시는데 안과하고 치과가 커버가 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메디케이드가 사실 메디케어에 비해서 네트워크도 적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분들이 받으시는 분이 적어서 이렇게 건강보험보다는 이제 롱텀 케어가 나중에 필요하실 때 신청해서 받으시는 정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롱텀 케어가 크게 지출이 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어디에서 사실 것인지 한국분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없어도 한국에서 한국 밥 먹으면서 이제 저렴하고 깨끗한 곳에서 살고 싶다. 한국에서 양로원 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미국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사시고 싶으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뉴욕이나 뉴저지는 너무 추우니까 다른 주로 이사 가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디에 사시는가에 따라서 비용 같은 게 많이 달라지고 누가 줄 수 있는 것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뭐 두 번째는 이제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 이제 가족 중에 자녀분 중에 돌봐줄 여건이 되시는 분이 있는지. 그렇지만 배우자에는 걔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배우자들도 다 연세가 드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한 분이 아프시면. 그래서 배우자 말고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간병인이나 널싱홈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어떻게 지불을 할 것인가.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돈을 모아두신 게 있어서 직접 내시는 게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그래도 한 달에 돈이 많으셔도 한 달에 10,000불, 15,000불 생활비에 더해서 내시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 쓰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은 롱텀 케어나 생명보험을 개인이 드셔가지고 나중에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건강하실 때 조금 연세가 젊으실 때 미리 하셔야 되는 방법이죠. 근데 보험도 없으시고 이제 모아놓은 돈 집은 하나 있지만 뭐 집은 한두 개 있지만 모아놓는 돈도 부족하다 그러시면 많은 분들이 나는 저소득층이 아니니까 그냥 가족들이 이렇게 한 분이 직장 포기하고 이렇게 돌보시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메디케이드도 받으실 수 있다는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 주에서 참여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뉴욕 변호사라서 뉴욕 이제 조건을 중심으로 얘기할 거고요. 제가 조금 그래도 이제 메디케이드가 연방하고 주정부 이제 합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라인은 비슷해요. 큰 그림은 비슷하니까 제가 조금 다른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과 재산 두 개를 다 보는데 월소득은 뉴욕에서 개인이 884불 플러스 20불 추가가 되는 카운티가 있고 추가 안 되는 카운티가 있는데 총 합이 904불 이하가 돼야 되고요. 부부는 1,320불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소득이 추가되는데 초과되는데 메디케이드 받을 수 없는가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요. 받으실 수 있는 게 이 메디케이드는 홈케어를 직접 부담을 할 수 없는 소득이 초과가 돼도 홈케어를 꼭 받아야 되고 본인이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은 이제 그 초과액을 생활비하고 의료비에만 쓰기로 약속을 하고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 초과돼도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그거 이제 널싱홈 신청 시 비신청 배우자 최소 3,259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분이 먼저 아프셔서 널싱홈에 들어가시고 이제 집에 남으시는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널싱홈에 가시는 분이 소셜 시큐리티를 3,000불 받으신다. 집에 계신 분이 1,500불을 받으시면 1,500불은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메디케이드가 1,500불 부족하니까 널싱홈 가시는 분 인컴에서 이렇게 끌어서 3,259불까지는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널싱홈에 내야 되는 돈이죠. 그 재산은 뉴욕주가 다른 주에 비해서 굉장히 액수가 높아요. 개인의 경우에는 15,900불 이하면 되고요. 모든 통장이나 모든 개인 이름으로 된 재산이 15,900불 이하여야 되고요. 부부가 같이 신청을 하실 때는 23,400불 이하여야 됩니다. 캘리포니아나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2,000불대고요.
그리고 코네티컷은 전국에서 제일 낮아서 1,600불 이하가 돼야지 1,600불 이상 재산이 은행 통장에 그것보다 적으셔야지 이제 메디케이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널싱홈 신청 시 이제 비신청 배우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널싱홈에 가지 않고 집에 계신 배우자의 최소 생활은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집에 있는 배우자가 74,820불까지는 이렇게 끌어서 쓸 수 있고요. 그 대신 최대 재산을 13만 불까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캘리포니아나 뉴저지는 해당이 안 되는데 뉴욕에는 spousal refusal이라고 해서 배우자 보조 거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메디케이드 신청을 할 때 한 분만 하시면은 다른 한 분의 재산이나 소득은 이제 제출은 하지만 아예 간주를 안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용을 하시면은 13만 불 이상 돼도 한 분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00불, 15,900불까지 재산을 가지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재산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거 장기 계약을 미리 돈을 내신 거는 재산으로 안 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뉴욕하고 아마 플로리다도 면제를 하는데요. 이제 컴퍼니가 있으셔서 소득을 창출하고 계시면은 그것도 재산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생기는 소득은 소득이 되니까 소득 수준의 이하로 맞춰야죠. 그리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캐시 밸류가 1,500불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뉴저지는 해당이 안 되고요. 캘리포니아하고 뉴욕하고 몇 개 주가 이제 은퇴 계제가 있어도 70세 이상이 돼서 이제 최소액을 인출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면제 대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손님 중에서 간호사로 오래 일하신 분이 있어서 포로트리비가 좀 많이 액수가 크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문제없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자동차 한 가정에 한 대까지는 이제 면제 대상이 되는데 가치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롤스로이스 같이 아주 고급 차를 가지고 계셔도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리스트에 있는 거 빼고는 모든 다른 재산은 재산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15,000 전체 가치가 15,900불 이하가 돼야 되는데요. 하나 좀 특이한 거는 지금 한국 분들 중에서 집에 사시는 집 하나 가지시고 메디케이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집은 조금 특이한 게 어떤 때는 면제고 어떤 때는 면제가 아닌데 집에 사시면서 홈케어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널싱홈에 가셔도 배우자가 사시거나 미성년자나 미성년자 장애나 장애가 있는 자녀가 살고 있으면은 집이 이제 재산이 아니고요. 면제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시고 널싱홈에 가실 경우에는 집으로 복귀하는 게 증명이 안 되면은 널싱홈에 계속 있기 때문에 집이 필요 없다고 간주가 돼서 그거는 이제 재산이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나 미성년자나 장애 있는 자녀가 살고 있지 않으면은 그것도 재산으로 치기 때문에 나중에 메디케이드가 쓴 돈을 사후에 이제 청구를 하는데요. 거기 그 액수에 대해서 집을 팔아서라도 내야 되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시니어 메디케이드가 제공하는 롱텀 케어 서비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널싱홈을 내주는 훨씬 비싼데요. 널싱홈을 내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홈케어나 데이케어 등을 돈을 내주는 커뮤니티 케어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뉴저지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뉴저지는 이제 룩백 기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잠시 후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재산을 가지고 있으셨을 때 증여를 하셔서 이제 재산 그 기준 메디케이드 기준액 이하가 되셨을 후에 5년 후에 너싱홈 케어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뉴저지는 너싱홈도 5년이고 커뮤니티 케어도 5년이거든요. 캘리포니아는 너싱홈도 2년 반이고 커뮤니티 케어도 2년 반인데 뉴욕은 특이하게 너싱홈은 재산이 다 없어진 후에 5년 뒤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커뮤니티 케어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있으셨을 때 다 옮기시고 그 다음 달 바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워낙 적자가 심하고 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실시가 계속 연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1월부터 2년 반 룩백 기간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룩백 기간이 뭐냐 설명을 드리냐면요. 룩은 이제 본다는 뜻이고요. 백은 이제 뒤를 본다는 뜻인데요. 메디케이드 신청서를 넣으셨을 때 신청서를 넣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5년을 뒤를 봅니다. 리뷰를 해서 재정 기록 중에서 재산을 메디케이드 받기 위해서 옮긴 기록이 있느냐 보는 기간이 룩백 기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뉴욕은 너싱홈에만 룩백 기간이 있고요. 그 룩백 기간에 증여 기록이 있으면은 그거를 다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해서 그 지역의 평균 너싱홈 비용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몇 개월 동안 내는 그 증여액이 몇 개월 너싱홈 내는 정도인지 그런 액수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페널티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널티가 생기는 증여가 있고 페널티가 룩백 기간 동안에 5년이나 2년 반 룩백 기간 동안에 증여를 했지만 페널티가 생기지 않는 증여가 있는데요. 일단 페널티가 생기는 거는 가장 흔한 게 집의 디드를 자녀의 이름으로 옮기시는 거 아니면 손주의 졸업식에 주신 축하금 그리고 교회 성금에도 이제 포함이 되는 증여고요. 이제 룩백 기간 동안에 해도 괜찮은 증여는 이제 배우자에게나 아니면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거는 페널티가 발생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집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장애인 자녀 말고도 다른 수혜자에게도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주마다 이제 평균 너싱홈 비용을 매년 이렇게 공표를 하는데요. 뉴욕시티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037불이고요. 롱아일랜드는 더 비싸서 13,834불 이렇게 해서 액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페널티 기간을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리뷰를 해보니까 15만 6,444불의 증여가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뉴욕에 사시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13,037불로 나눠서 12개월 동안 메디케이드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언제부터 12개월이냐면 몸도 아프셔서 너싱홈에서 케어를 받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증여 말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소득이나 재산 조건이 다 되고 그리고 신청서를 접수한 후부터 12개월 동안 혜택을 못 받으시니까 그동안에는 누가 내셔야 되죠? 본인이 이제 너싱홈에 돈을 내셔야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뉴욕에서 이제 정말 갑자기 아프셔서 간병인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룩백도 없고 페널티 기간도 없기 때문에 곧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전까지는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나 받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간호사가 심사를 해서 이제 일상생활 중에서 2가지 이상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게 증명이 되었을 때 이제 홈케어를 받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변화가 생길 건데 지금 계속 연기가 돼서 내년 1월까지 갔는데 팬데믹 상황도 그렇고 사실 지금 메디케이드 워낙 지금 스태프가 적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1년 지금까지 룩백을 한 달을 재정 기록을 리뷰하는 거를 2년 반을 재정 기록을 하면 굉장히 일이 많이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법은 바뀌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험도 준비가 안 되시고 이제 세이빙도 부족하실 경우에는 메디케이드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메디케이드를 이제 미리 해두시면은 이제 메디케이드 받는 데는 소득하고 이제 재산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영어로 스펜다운이라고 했는데요. 그 룩백 기간 동안에 증여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건 안 됩니다. 증여는 안 되는데 스펜다운 돈을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큰 냉장고를 사셔도 되고 뭐 본인이 쓰시는 거는 다 괜찮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고 보상금으로 15만 불을 받으셨다. 그래서 큰 돈을 빨리 쓰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지금 스펜다운이 허용이 되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장례식이나 묘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직계 가족들, 사위, 며느리 다 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스펜다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자동차로 새로 사셔도 되고요. 집 개조,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 비용 같은 것도 내셔서 15만 불이 있던 거를 15,900불 까지 낮춰야지 메디케이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요. 증여를 미리 해서 이제 룩백 기간 동안에 이제 증여가 없으면 되니까 너싱홈 하실 때 5년 전에 증여를 다 하시면 되고요. 홈케어를 앞으로 하실 때는 2년 반 전에 증여를 하시면은 이거는 건강하실 때죠. 이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실 때 이제 미리 증여를 하시면은 재산을 지키시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저희는 메디케이드 신탁이라는 걸 활용을 많이 하는데 가족 상황에 따라서 신탁을 쓰실 수도 있고 자녀분들한테 재산을 넘기실 수도 있는데 자녀분들한테 재산을 넘겨서 약간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rural health라고 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너싱홈 지금 당장 가야 되는데 5년 못 기다리는 경우가 있으세요. 정말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돈을 다 써야지만 메디케이드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재산의 반 정도는 가족들에게 남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재산의 반은 증여를 하고요. 가족들에게 증여를 하고요. 그러면 증여가 했으니까 이제 페널티 기간이 발생하는데 그 페널티 기간 동안 그 반으로 이제 너싱홈 페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크라이시스 플래닝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자면 재산이 27만 6,640불이 있으셨다 하면은 이제 너싱홈에 있으셔도 15,900불까지는 가지실 수 있고요. 이제 그 액수를 빼고 이제 반은 13만 불은 가족에게 증여를 하셔서 자녀들한테 남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천자의 생활비로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반은 뉴욕에서는 프라미서리 노트 약속 어음을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증여가 아니죠. 이제 파는 거죠. 자녀한테. 여보세요? 예.
네, 약속어음을 발행을 해서 자녀가 갚는 돈으로 약속어음을 갚아가는 돈으로 널싱홈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페널티 기간은 생기지만 그 기간 동안 이제 약속어음 발행한 기간으로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리 제가 말씀드렸는데 600 기간 동안에 증여가 있어도 페널티 기간이 생기지 않는 증여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장애인 손주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널싱홈에 가실 때 배우자가 재산을 13만 불까지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거의 13만 불이고요. 그러면 재산을 13만 불보다 더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또 이제 다른 주에서는 13만 불 이상 되시면은 널싱홈에 못 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더 플랜을 하는 게 있고요. 뉴욕이나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파우스 리퓨저이라는 게 있어서 13만 불이 있어도 모든 거를 다 증여를 하시고 당장 한 분이 널싱홈에 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거주하시는 곳은 장애인 자녀나 배우자뿐만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있다고 했는데 그게 2년 이상 집에서 같이 살면서 케어를 하고 있는 자녀나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같이 사는 형제에게는 집을 줘도 600 기간 동안 집을 줘도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뉴욕에서는 배우자 보조 거부, 스파우스 리퓨저이라는 게 있어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지 않는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보고는 하지만 거기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이제 그 한 배우자가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예상은 하시겠지만 주정부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돈이 있는데 이제 메디케이드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계속 공격은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이제 노인권 변호사들도 계속 이제 디펜스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많이 메디케이드 이제가 프로그램이 많이 변화를 해도 스파우스 리퓨저는 보존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만약에 없어져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하시면은 재산을 보호하시면서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롱텀 케어에 대한 계획은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당장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롱텀 케어를 내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이제 세이빙을 하셔도 미리미리 돈을 모아두시면 더 쉽고요. 그리고 보험도 건강하실 때 하셔야 되고요. 이제 메디케이드 혜택을 이제 예상을 하셔도 이제 증여를 미리 하시면은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다들 굉장히 가족들이 고생을 하시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롱텀 케어가 너무 비싸고 이제 메디케이드 혜택도 변호사를 쓰지 않으면은 중산층에게 너무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이나 이제 정부 쪽에서 이렇게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이렇게 계속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가족들이 더 힘들지 않게 좀 빨리 바뀌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